자, 위에 단원별 모의고사 2의 건데 전체적으로 25문제고 오전 시간에 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오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9번은 전체 다 맞았네요. 답안지를 낸 사람들은 9번은 다 맞은 것 같고 가장 어려웠던 게 5번하고 10번이에요. 5번, 10번, 5번, 10번이 가장 낮은 점수예요. 5번, 10번 정도 체크해가지고 전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1번 문제. 이게 OX 문제 다시 만들어진 거 있죠? 이따 끝나고 갈 때 그걸 이렇게 접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지문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 1번에 한번 봐보실래요?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로 보면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부동산 공유 지분 포기라는 글자 보이죠? 포기 의사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포기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끝허리는 등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등기가. 그래서 보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 아까 3분의 1, 을이 3분의 1이고 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병이 자기 지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도달하면 안 되고 을하고 병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전 등기가 들어가야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표시해 두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전부에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거든요. 공유물 인도라고 돼 있잖아요. 인도라든지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뭐는 된다는 거예요? 방해, 제거하고 예방은 됩니다. 그래서 방해, 제거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큼 뭐예요? 지분 비율로 손배청은 되는 거죠. 손배청은 됩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 하나 꼭 좀 체크해 놓으시는데, 요게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올 만하지 않겠냐, 올해 정도 체크하면 되고. 자, 삼자명의 원인무효 등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인데 부동산이 누구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단독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A는 공유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지분 말소, 전부 말소, 전부 말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푼 사람이 동그라미 쳤으면 여기하고 여기 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번에 보면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명의입니다.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렇죠?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여긴 전부 말소, 여기는 뭘로 가야 돼요? 지분 말소로 가야 돼요. 왜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이고 을도 2분의 1인데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갑 앞으로 2분의 1은 등기가 되면 좋은데 2분의 1이 등기된 게 아니라 전부 누구로 돼 있는 거예요? 단독 등기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단독 등기가.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의 2분의 1은 유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것만요? 요 을 거, 자기 지분을 말소해달라. 그래서 요것은 지분 말소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지분 말소. 자,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공유물을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분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묻는 게 아니라 처분행위를 묻는 거예요. 처분행위. 그럼 처분행위는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처분행위, 등기. 처분행위는 그 처분자의 지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지분만큼은 유효, 무효. 유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보면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이것도 뭘로 가야 돼요? 지분 말소로 가야 됩니다. 옆에다가 지분 말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애들입니다. 꼭 좀 데리고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요 스타일을 좀 조심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값이 얼마예요? 지분율이 5분의 3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값을 병에 있고 얘는 5분의 3이고 5분의 1이고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토지입니다. 자, 값은 지분 과반수권자거든요. 협의 없이도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때 관리 방법을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관리 방법 이렇게 나오면 관리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지분 과반수권자입니다. 과반수로 정해지는 거고요. 그럼 관리 방법에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임차인을 생각하세요. 임대차 있어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임대차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특정 부분을 사용해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과반수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건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차, 여러분들 임대차 한다, 임대차의 기간을 연장한다, 갱신한다. 자, 관리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아시죠? 거기 보면 10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다. 기억나요? 그 갱신 요구가 몇 년까지? 10년까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자체가 갱신 요구권은 관리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분 과반수권자가 할 수 있다. 그 지문이 나온 게 있어요. 시험에가 갱신 요구권이. 자, 그 다음에 을은 단독으로 뭐라고 했어요? A 토지를 정에게 을이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나? 을은 소수 지분권자네 5분의 1이죠. 5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에 뭐예요? 유효야. 이걸 답을 찍을 수 있거든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은. 근데 이 소수 지분권자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가 되고, 다만 이 친구 임차인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죠. 그래서 물청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 그 다음에 정 앞으로 원인무효 등기가 들어왔어요. 정은 공유인가요? 공유자가 아닌가요? 아니죠. 생뚱맞게 삼자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삼자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된 거야. 그럼 전부 말소예요? 지분 말소예요? 전부 말소. 그래서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공유자 앞으로 단독 명의가 됐다. 그러면 지분 말소. 삼자 앞으로 단독 등기가 됐다. 그러면 전부 말소. 오케이. 자, 여기 집중된다 보이신가요? 요 근저당권 보이죠? 그건 집중이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공유자가 갑을 병이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병의 지분에다가 저당을 잡아놨다고 이렇게. 토지가 분할됐나 봐요. 이렇게 분할되면 이 저당권이 요 병의 토지에만 집중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뭘로 가는 거예요? 전체의 병가가 지분율이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에 그 지분 위에 각각 존재하는 거지, 집중된다 그러면 X가 돼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써놓을 수 있다면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각 지분 위에 존속된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지분 위에 존속된다 그래야 되지, 집중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5번의 갑을병 사이의 관리 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자, 을입니다. 을이 5분의 1이에요.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특약이 됐나 봐요. 그럼 을의 지분을 양수한 정도 역시 어째요? 그 특정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지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승계는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 자,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데, 여기 보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 정해 볼게요. 자, 공유이면 공유 분할은 누가 청구해요? 이건 각자 언제든지입니다. 언제든지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5년간 우리 분할하지 맙시다 하고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할 금지 특약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등기가 돼야 되고, 이건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5년마다 가능해요. 5년 단위로.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건 집합 건물이죠, 이젠. 집합 건물에서 뭐가 있어요?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건 분할 청구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계표가 있죠? 경계표, 그 다음에 구거, 그 다음에 담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분할 청구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분 소유적 공유라는 것도 분할 청구가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어떤 게 잘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으뜸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자, 이번에 합유입니다. 합유는 항상 머릿속에 동업 생각하세요. 동업을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입니다.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 지분은 각자가 처분할 수 있지만 합유 지분은 뭐예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합니다. 전원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맞죠? 옆에다가 각자입니다. 각자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되죠? 각자 청구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건물분이라 하더라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이해가 됐죠? 구분 소유적 공유, 겉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니까 얘는 뭐예요? 공유이죠. 공유이지만 네 땅, 내 땅이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요건 가벼 토지고 이건 의뢰 토지죠. 내부적으로는 네 거, 내 거가 정해져 있는 거죠. 3자가 보면 공유인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속 같은 거 있죠. 상속인데 건물을 한 채를 3층짜리를 상속을 받은 거예요. 4층으로 할까? 3층으로 삼형제가 그러면 1층은 큰 놈, 2층은 둘째 놈, 3층은 셋째 놈이 가질 수 있나 없나? 있지. 단독 소유이지만 구조상 이용상 나눠져 있잖아요. 독립돼 있다. 근데 그건 안 되지. 아파트 30평 안에서 작은 방은 네 거, 큰 방은 내 거, 이런 건 안 돼. 이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니까 여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런 건 안 되지. 근데 건물은 1층, 2층 나눠져 있다. 구조상 이용상 나눠져 있다면 하나의 건물이지만 1층, 2층, 3층을 나눌 수 있거든. 이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이미 여기 나눠져 있잖아. 독립성. 알겠죠? 단독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1층, 2층, 3층 나눌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어요. 그럼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 2인 동그라미. 자, 2인 이상일 때는 잔존 배우자 합의로 뭐예요?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할까? 갑이라는 사람 1을, 병이라는 사람이 뭐야? 아까 만나 식당을 했어요. 동업으로. 그러면 이때 각각 출자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합유 재산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근데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85세, 이분은 90살, 이 사람은 20세네요. 뜻이 맞아서 합유가 됐어요. 이분 죽었고요. 이분 죽었고 다 내 거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동업할 때는 나이 드신 분하고 같이 하세요. 알겠죠? 죽으면 내 거. 알겠죠? 예. 지분이 상속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남아도 그 사람한테 지분이 다 모두 이전돼요. 다는 그렇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그렇다 이 말이지 뭐. 우스갯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4번에 오시면 지상권 와볼게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자,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임대도 되고요. 양도도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죠. 동의 안 받아요, 동의. 물권이기 때문에. 지류 연체가 몇 기에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소멸 청구가 들어올 때 지상물 매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2번이 정답일 거고, 혹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혹시 문제 풀면서 3번, 4번, 5번 읽은 태가 나요? 그러면 안 나야 돼요. 그 읽었다는 건 틀린 거예요. 알겠죠? 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여기 읽을 필요가 없어. 시간 아까우니까. 2년 이상 지를 지급하지 아니었다. 보이죠?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소멸 청구는 뭐예요? 즉시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분지상권 보이죠? 자, 구분지상권은 뭐라고 했어요? 1번. 자, 공간을 사용하거나 지하를 사용하는 물권이에요. 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터널, 그 다음에 고가도로, 이런 거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2번. 자, 수목은 돼, 안 돼요? 안 되죠. 건물은 되고, 공작물은 되는데, 수목을 소유할 목적, 수목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권리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심지어 저당권자입니다. 모두 동의를 받아라, 안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세 개밖에 시험에 안 나와요. 세 개밖에.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영구는 당연한 거예요. 지상권 영구가 되니까. 구분 지상권은 지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요 지하를 사용하거나 요 공간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공간 지하고 건물, 공작물, 수목은 안 된다. 그럼 토지를 여기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들 모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모두 첨장에 가면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X. 지상권 설정 계약의 지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습니다. 그럼 지상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 OX. O. 지료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료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유효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위험해져 이제 낚이니까. 5번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 보면 수목이란 글자 보인가요? 수목은 몇 년이죠? 30년인데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 수목은 누가 심은 거예요? 지상권자가 심은 거니까 부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부합이 안 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지상권자가 소유자지. 지상권 설정자가 소유자가 되면 안 되죠. 부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는 부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존속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 거라고. 지상권자. 아니,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으면 누구 거예요? 그 지상권자지. 그렇죠?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어요, 지상권자가. 그럼 누구 거예요? 지상권자고. 만약에 토지를 임대차 해가지고 그 토지에다가 나무를 식재했다고. 그럼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지. 부합되면 안 된다고. 한 몸뚱아리가 되면 안 된다. 이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다라고 하는데 요게 가장 많이 틀렸어요, 지금. 요게. 답을 줬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건요. 자, 그 다음에 기존 건물 사용이요. 이거 포인트죠. 그럼 기존 건물을 사용할 때에는 당연히 뭐라고 했어요? 그 체당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기존 건물이 경관 건물이야. 경관 건물. 그럼 경관 건물은 원래 존속 기간이
30년이잖아요. 근데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건물을 짓지 않거든. 그러니까 최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존속 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있다. 그래서 경관 건물을 15년 약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지. 그건요. 얘만 보인 거야. 미만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담보물의 가치를 담보가 유지하기 위한 지상권. 여기까지 뭐라고 했죠? 이걸 담보 지상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을 설정하면서 그 토지의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지상권은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죠. 담보 지상권.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변제가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지상권도 소멸이 되죠. 자,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상권을 설정할 때, 야, 너 지상권 존속 중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은 거야. 특약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지. 이건 이런 양도 특약을 해도 무효거든. 그럼 지상권은 무조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무효니까. 자, 갑을 이게 지상권자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지상권자가 둘이 계약을 할 때 양도 특약을 했다는 거야. 그래도 무효죠. 그럼 얘가 동의도 안 받고 마음대로 양도한 거야. 자, 양도를 했어. 양도를 한 다음에 양수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야. 나 지상권자야 하고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지. 지금 그 이야기야.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 누구요? 병이. 병이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요?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못해? 양도 금지 특약을 해도 무효인데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그래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토지 양수인 오늘 바뀌었네. 소유자가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가 됐음을 이유로 지상권을 소멸할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맞는 거 이거? 합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누구 앞으로요? 양수인. 그죠? 양수인 앞으로 몇 년간이야 돼요? 2년간 연체가 돼야 되지 양다리 걸쳐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셨죠?